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귀한 시간 내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문장,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문장을 참으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회적 논란이나 도덕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당사자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말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 문장은 마치 모든 논쟁을 단칼에 정리하는 마법의 정론이자 최종 결론처럼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은 결코 이 지점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질문, 즉, 정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가?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택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만든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자 혼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과도 같은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수많은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존립은 결코 그 최소한의 규칙만으로는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삶은 무수한 관계와 정서로 엮여 있습니다. 법이 앙상한 뼈대와 같은 질서를 만든다면 그 위에 피와 살을 돌게 하고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신뢰와 공정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법의 조항대로 잘 지키는 사람보다 타인과 사회의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공공의 가치를 세우는 사람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 권력의 자리, 공직의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라면 이러한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선 사람은 단순히 자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만을 수동적으로 준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며 그의 선택과 행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이자 메시지가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런 행동은 허용되는 것인가? 정부가 제시하는 원칙을 저렇게 다루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문으로 적힌 법이 아니라 지도자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과 인문학에서는 지도자의 덕목을 논할 때 언제나 청렴을 가장 먼저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은 청렴을 단지 법에 걸리지 않는 상태, 즉 명백한 범법이나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렴이라는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진정한 청렴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수동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능동적인 노력이며 아주 작은 오해의 가능성조차 미리 줄이려는 깊은 성찰과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청렴은 피동적으로 지키는 규범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계하며 선택하는 능동적인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구조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서 형성된 기준과 선례는 반드시 사회 전체로 흘러내려가며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지도자가 보여주는 윗물이 흐려지거나 편법의 여지를 남긴다면 아래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동일한 원칙과 공정성을 믿고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도자의 작은 선택 하나, 개인적인 거래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사건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제가 된 아파트 거래를 두고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무이자나 유예 형태로 빌려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방식, 즉 이른바 매도인 금융 구조였습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적 주체 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며 법률적으로 단정적 위법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거래를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쉽게 납득하지 못하며 깊은 허탈감과 의구심을 느낍니다.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보통 국민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많은 보통의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많은 규제와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 등은 모두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국가의 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은 몇 천만 원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거나 대출 한도가 막혀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종잣돈을 모으며 전세금조차 마련하기 힘겨운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정한 엄격한 규제의 틀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정책의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가 한편에서는 은행 대출이 막히거나 어려운 구조 속에서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유예해주고 채권을 확보해주는 특수한 거래 방식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국민들이 받게 되는 충격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곧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은행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투기를 잡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도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빌리면 된다는 식의 편법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가? 왜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듯 가능한 일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인가? 이 질문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순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공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행위의 법적 사실 여부만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는가 하는 인식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오직 차가운 법률 조문이나 논리만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타인, 특히 지도층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 기준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공정함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는 적법한 거래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너무나 큰 거리를 두고 있다면 사람들은 깊은 소외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은 곧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사회의 안정은 단순한 법적 계약의 이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정성에 대한 믿음, 모두가 동일한 규칙 아래에 서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감수성이 쌓여야 비로소 사회는 지속 가능한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최고 공직자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학습하게 됩니다. 원칙은 상황과 신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주제는 피하거나 오해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씁쓸한 메시지가 조용하지만 매우 깊게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굳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만 했을까? 왜 오해와 논란을 부를 것이 명백한 방식을 피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공적인 설명과 진정성 있는 설득이 부족할 때 국민들은 의심과 상상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기보다는 무수한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 정치에 대해 논하며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즉, 정저 정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바른이란 단순히 법 조항을 어기지 않는 수동적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태.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상태. 의심이 머물 자리가 없는 투명하고 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맹자는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심이라는 물결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하고 엄중합니다. 민심은 복잡한 법적 논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성문법보다 훨씬 깊은 도덕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지도자는 법의 테두리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AI와 초연결의 시대는 정보가 시공간을 초과하여 순식간에 확산되고 공유되는 환경입니다. 하나의 선례, 지도자의 행동 하나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학습되고 복제되는 교육적 효과를 갖습니다. 지도자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전파될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산 관리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조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규제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를 활용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일반 보통 국민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동일한 조건과 무이자 잔금 유예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당국에 신청했다면 과연 관련 기관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거래를 승인해 주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청렴과 책임은 단순한 합법이라는 기준을 넘어 국민이 깊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합법성의 주장보다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겸손한 인정이며 정교한 법률적 해명보다 필요한 것은 타인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슴으로 상상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 능력과 도덕적 감수성입니다. 감수성이 절여된 청렴은 차가운 형식적 무죄에 불과하지만 타인의 삶을 배려하는 감수성이 담긴 청렴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를 우회하거나 비켜가는 지혜가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고 원칙을 지키면 내 집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공정한 희망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틀이지만 신뢰는 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따뜻한 피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성찰과 질문들이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공정함이란 무엇인가, 청렴이란 어떤 선택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행동은 타인에게
어떤 기준과 영향으로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은 세상을 읽겁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체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